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뷰 17번째 팀이죠. LA 에인저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나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에인저스 언제 올라오는지 댓글들을 제가 종종 봤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89패 당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더 떨어졌어요. 99패를 당했습니다. 2016년부터 9년 연속 루진 시즌 당하고 있고 10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하면서 현재 가장 길게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가 진행되고 있는 팀이에요. 오타니가 떠난 뒤에 첫 번째 시즌이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공백을 여실히 체감했습니다. 작년에 오타니가 기록한 승리 기여도가 9.1이었는데 에인저스 야수들의 전체 승리 기여도가 6.3이었어요. 그동안 오타니가 얼마나 투타에서 고군분투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즌이었었고요. 심지어 오타니가 다저스에서 월드 시즌 우승까지 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투타 모두에서 화이삭스와 콜로라도에 가려져서 그렇지 에인저스도 만만치 않게 메이저리그에서 최악의 팀이었고요.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 계약으로는 역시 기쿠치 유세이가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트래비스 다노, 켄리 젠슨, 요한 몬카다, 케빈 뉴먼, 카일 핸드릭스를 메이저리그 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트레이드로 애틀랜타에서 호르에 솔레어를 데리고 왔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스카 킹거리를 데려온 게 주요 영입이었습니다. 마이너 FA 계약으로는 시언 앤더슨, 욜머 산체스, 제이디 데이비스, 빅터 곤잘레스, 팀 앤더슨, 다코타 허드슨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왔고요.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마이클 피터슨, 라이언 노다, 룰5 드래프트로 게런 맥다니엘스를 데려왔습니다. 팀을 나간 선수로는 패트릭 산도발이 대표적이고요. 맷 무어, 드루리, 필라, 스트릴랜드, 그리피 캐닝이 또 애틀랜타로 떠났습니다. 맷 타이슨은 컵스로 왔고요. 데이비스 다니엘은 애틀랜타로 왔고 케미 노젠버그는 키움으로 왔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 좋습니다. 물론 기쿠치 유세이에게 3년 6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안겨주고 MLB 계약도 많이 따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선의 영입이 있긴 했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에인저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에인저스가 현재 물론 트라웃과 랜돈이 남아있지만 과연 이 팀이 달려야 되는 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좀 팀을 재정비하면서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또 돈을 많이 쓰는 시간을 보냈어요. 뭔가 에인저스 행보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돈을 쓰긴 했지만 아쉽다, C를 줬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초반에 동분서주했죠. 기코치에게 그 정도의 배팅을 한 건 정말 신선했습니다. 에인저스가 그동안 야수에게 오버페이를 하는 영입들이 있었는데 투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오아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트래비스 다노의 영입도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닝 주고 지명타작감이 솔레어 데리고 온 건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고요. 또 핸드릭스나 몬카다 등 반등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의심되는 선수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저도 C를 매겼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마이크 트라웃, 레니포, 테일러 워드, 호르에 솔레어, 놀란 샤누엘, 로건 오아피, 요한 몬카다, 조 아델, 팀 앤더슨으로 구성이 돼요. 네토가 작년 9월에 어깨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개막전까지 준비가 안 된다고 하죠. 4월 중순에 돌아올 예정이라서 일단 선발 라인업에는 빠져 있고요. 예상 선발진 말씀드리면 기쿠치가 개막전 선발로 약점이 됐죠. 1선발 나오고요. 2선발로 소리아노, 타일러 앤더슨, 핸드릭스, 덴머스가 그 뒤를 바칩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켄리 젠슨이 마무리를 보고요. 벤 조이스, 브록 버크, 라이언 제퍼젠, 호세 키아다가 불펜을 이루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는 4자성어 특집입니다. 에인저스 딱 4자성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엔젤스라고 하면 3자성어인가요?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과유불급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범 경기 첫 중계가 에인저스였어요. 그때 이제 워싱턴 감독이 오랜만에 부임을 했잖아요. 제가 워싱턴 감독의 그 당시에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베이스 러닝이었습니다. 많이 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계 때 했던 멘트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뛰는 것도 그 팀의 특성하고 잘 맞아야 효과가 발휘되는 거지,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익숙하지가 않은데 무조건 많이 뛰라고 하는 건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인저스는 지난해에는 뛰는 야구가 특화된 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인저스가 도루 성공률이 72.7%로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였습니다. 가장 많이 뛴 네토도 도루 성공률이 75%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조아델은 도루 16개를 하는 동안에 실패가
10번 있었습니다. 루산에서 추가 진루를 노리다가 아웃된 경우도 에인저스가 55번으로 전체 4번째로 많았었고요. 이 경우를 두고 워싱턴 감독은 더 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워싱턴 감독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엄수 감독 본인이 주루 코치 출신이기 때문에 뛰는 야구를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인저스의 현재 상황하고 안 맞았습니다. 좀 더 현명하게 움직여야 되는 방법을 본인이 견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선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로스터를 보면 스피드를 앞세울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트라웃도 몸을 조심해야 되는 선수고 새로 합류한 몬카다나 솔레오도 스피드하고는 거리가 먼 선수들이니까요. 그러면 루산에서 너무 오버하는 거는 근무이기 때문에 가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민심 회복입니다. 타자성어예요? 타자성은 아니에요. 아 그래? 아 놀래요.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관전 포인트는 네. 네 글자는 아니고요. 지난 시즌에 론 워싱턴 감독의 부임 첫 해였는데 공수 최악의 모습 보이면서 에인저스가 성적이 더 떨어졌죠. 99패는 팀 역대 최다패 기록이었습니다. 홈 승률이 3할 9푼 5리였어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28위였고 홈 승률 팀 역대 최저 3위 시즌이었습니다. 홈 득실에서도 마이너스 86으로 메이저리그 28위에 불과하면서 에인저스가 홈팬들을 많이 실망을 시켰는데 2015 시즌부터 2019 시즌까지 평균 관중이 37,000명이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2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평균 관중이 31,000명 정도로 급감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에인저스가 흥행이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디 애슬레틱에서 에인저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첫 번째 문항이 팀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전혀 자신 없다 50.7%, 별로 자신 없다 29.7%, 부정적 의견이 80%예요. 모레노 구단주의 경영평가 매우 나쁨 79.5%입니다. 그리고 페리 미나시안 단장에 대한 평가도 보통이 46%, 평균 이하가 26.6%인데 아무래도 페리 미나시안 단장에 대해서는 모레노 구단주의 개입이 너무 많다라고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레노 구단주가 팀을 매각해야 되냐라는 질문에도 예스가 95.6%였습니다. 압도적이지 뭐. 네. 그리고 이번에 2025년 오프 시즌 평가에 대해서도 평균 이하가 38.2%, 매우 나쁨이 20.2%, 99패 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팀처럼 움직였다라고 한 팬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모레노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이후에 팀 민심이 거의 최악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에인저스가 올 시즌에는 성적도 반등을 하면서 민심 회복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사자성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화 이목입니다. 랜돈이 갔죠. 웬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유력하고 ESPN 엘덴 곤잘레스는 은퇴 가능성도 시사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7년 2억 4,500만 달러 계약이 끝나는데 단축 시즌 제하면 제대로 된 시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로 의식도 역대 최악의 계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있으면 이제 괜히 속만 터지기 때문에 랜돈은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도정 득점 생산 찾아봐도 겨우 68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이 정도면 진짜 연봉 때문에 그냥 쓰는 거지 팀의 민폐인 수준이거든요. 일단 에인저스는 랜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몬카다를 영입을 했죠. 문제는 몬카다도 최근에 건강한 시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몬카다가 작년에 12경기, 재작년에 92게임, 2022년에도 104게임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했던 시즌이 2019년인데 그때는 랜돈이 대단했어요. 설령 몬카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올해 에인저스는 트라웃이 일단 건강하게 돌아오고 스프링 캠프에서 트라웃이 홈런을 쳤더라고요. 건강하면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가시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솔레오도 타격감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라웃의 짝으로는 랜돈이 붙는 것보다는 솔레오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붙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서야 된다는 복세에서 에인저스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초고속 데뷔입니다. 에인저스가 최근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을 정말 빨리 데뷔를 시키고 있어요. 페리 미나시안 단장이 부임한 이후에 드래프트 이후에 빠른 데뷔가 에인저스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드래프트 전체 10순위로 지명된 리드 덴머스도 그 다음에 8월에 바로 데뷔를 했고요. 체이스 실세스가 2021년 11라운드에 드래프트 됐는데 2022년 5월에 데뷔하면서 2021년 드래프트 중에 가장 빠른 데뷔였어요.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된 잭 네토도 2023년 4월에 바로 데뷔를 하면서 2022 드래프트 중에 가장 빠른 데뷔였고요. 2023년 드래프트된 놀란 샤누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8월에 바로 데뷔했습니다. 40일 후에 바로 데뷔를 했거든요. 이게 메이저리그 드래프트된 야수 역대 5위였어요. 그만큼 에인저스가 최근에 빠른 데뷔를 계속
계속해서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팝 랭킹의 향상이 안 되고 있죠. 2022 시즌 29위, 2023 시즌 25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28위였고 올 시즌에는 역시나 30위에 그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절스는 유망주들을 라이너리그에 오래 둘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올 시즌도 지난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았던 크리스찬 무어를 바로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합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네시 대학 출신으로 계약 통산 3할이 넘는 타율과 61홈런을 때려냈고 2024 시즌 대학에서 3할 7푼 5리에 34홈런 타격적인 재능을 보여줬던 무어였는데 지난 시즌 마이너리그 데뷔를 하셔도 25경기에서 3할 4푼 7리 홈런 6개 20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막판에 무릎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지난 시즌 데뷔도 예상이 됐었던 무어였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메이저리그 승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선수고요. 론 워싱턴 감독도 굉장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 페리 미나시안 단장도 만약에 무어가 우리 팀을 더 나은 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굳이 마이너리그에 두지 않고 빠르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콜업될 가능성이 높고 개막전 로스터에 들어야지 신인왕을 차지했을 때 드래프트 지명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굳이 나중에 콜업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찬 무어도 에인절스 최근 기조에 맞춰서 초고속 데뷔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도박입니다, 사실. 네. 성공하면은 혁명인데 실패하면 폭망이에요. 진짜 유망주들을 최대한 빠르게 데뷔시키는 게 에인절스의 기조인 건 알겠는데 저는 이 결과가 과연 에인절스의 봄을 불러올지가 궁금하네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예측 불허입니다. 올해 에인절스 전망 밝지 않죠. 팬그래프도 76승 86패로 지구 최하위로 예상을 하고 있고 페코다도 승률 4할 5푼 8리로 지구 4위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현지에서는 텍사스와 시애틀, 휴스턴의 3파전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게 정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에인절스가 놀랍겠지만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랜돈 또 랜돈이지만 작년에 매우 안 좋았던 드루리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보이는 전력이나 뎁스가 두텁지 못한 건 사실인데 에인절스가 지난 몇 년 동안 앞서 이희영 위원이 소개를 했던 젊은 유망주들에게 정말 많은 실전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아피라든지 잭 레토가 성장을 했고 여기에 올해 지켜봐야 될 선수가 샤누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누엘이 오프시즌 동안 베스트 스피드를 늘리기 위한 훈련을 가져가면서 파워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아피와 네토의 길을 샤누엘이 따른다면 에인절스는 또 한 명의 확실한 메이저리그 주전 야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팀이 된다고 보거든요. 마운드에도 소리아노라든지 벤 조이스가 베테랑들의 조언을 받고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시애틀, 휴스턴, 텍사스를 위협할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 수 있고 판을 뒤흔드는 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예측 불허를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방금 전 이창석 기자의 긍정적인 전망에 완전히 반대되는 관전 포인트인데요. 박하네. 과감한 결단입니다. 앞서 이창석 기자가 예상 순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올 시즌도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희박한 그쵸? 에인절스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즌 중에 과감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선수 중에 트레이드 카드로 가치가 높은 테일러 워드, 루이스 에리포 타선에서 그리고 투수진의 타일러 앤더슨 이런 선수들을 힘이 안 좋고 이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다면 빠르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망주를 얻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프 시즌에 영입을 한 솔레어, 몬카다 이런 선수들도 굳이 팀에 오래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팀 성적이 안 좋다면 빠르게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리드 덴머스, 조 아델, 미키 모니악 아직까지 발전이 못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을 너무 미련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들 메이저리그에서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는데 계속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선수들의 자리를 마이너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 시즌에 오타니 마지막 시즌이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에인절스가 과감하게 바이어로 선언을 하면서 선수들을 데려왔잖아요. 지올리토, 레이날도 로페스 다음 달에 다 내보냈는데. 그렇죠. 네. 그리치, CJ 크론 영입했다가 8월 말에 웨이버로 지올리토, 레이날도 로페즈 클리브랜드로 보내버렸잖아요. 이러한 우를 다시 한번 범하지 않고 좀 더 과감한 선택으로 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랜돈을 지금 그냥 바로 DFA 해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연봉이 나발이고.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작년에 마이애미가 리빌딩을 선언하다 보니까 마감 시한 이전부터 선수들을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아마 올해 에인절스는 이희영 위원의 설명대로 좀 더 빠르게 가져간다면 5월이나 6월부터도 트레이드
트레이드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기쿠치입니다. 오타니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타니의 선배를 데리고 왔습니다. 워시던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우리 팀의 4, 5선발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2, 3선발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다. 그는 우리 팀 투수진의 리더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쿠치는 9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작년에 포싱 구속이 더 빨라졌고 브레이킹볼이나 체인지업도 장착을 하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탈삼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죠. 지난 3년간 구회인단 탈삼진 수가 전체 5위였었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200K 시즌 또 만들어냈습니다. 탈삼진 능력이 에인절스의 불안한 수비진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휴스턴에서는 슬라이더 다듬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잠재력을 깨운 상황이 됐는데 관건은 기쿠치가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일선발의 무게감을 짊어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 이루어진다면 에인절스는 오랜만에 투수에게 많은 금액 쓰면서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 의미를 더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에인절스는 더 앞으로 투수에게 돈을 아끼면서 야수에게 치우친다는 부분에서 올해 기쿠치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마이크 트라웃입니다. 원래 젊은 선수들 주로 키플레이어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개를 하는 거니까 네, 트라웃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2021년에 36경기, 2022년에 119경기, 2023 시즌 82경기, 지난 시즌에는 고작 29경기 뛰면서 2019년까지 전성기를 뛴 이후에 트라웃이 부상으로 계속해서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 포함해서 남은 6시즌 동안 연봉 총액이 2억 달러가 넘는 선수입니다. 앞선 4시즌 동안의 출장 경기 수를 올해 그대로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리 미나시안 단장과 론 워싱턴 감독과 상의 후에 우익수로 포지션을 이동을 했어요. 중견수보다는 수비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몸 상태 유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익수로 데뷔 시즌 이후에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때 토리 헌터에게서 우익수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격 쪽에서도 예전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포심 상대 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포심 상대 타율이 2할 4푼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포심 상대 타율이 2할 9푼 6리였던 거에 비하면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을 반드시 반등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오프 시즌에 MLB 네트워크에서 선수 탑백을 발표했잖아요. 트라웃이 39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트라웃의 이름값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순위죠. 근데 트라웃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트라웃이 올 시즌에는 부상을 딛고 팀의 주축 선수로 활약해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라웃입니다. 중견수를 포기한 트라웃의 150경기 출장입니다. 저는 건강한 트라웃은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상위권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트라웃이 또 한 번 MVP에 도전하는 시즌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라웃인데 통산 4번째 MVP를 수상한다입니다. 와, 이거는 장난 아닌데? 에인절스가 성적이 좋지 않은 근데 가능성이 최고의 높지만 시나리오는 에인저스 시나리오가 아니네? 에인절스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트라웃이라도 잘해라. 네. 이렇게라도 그냥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라. 민심 회복을 하려면 트라웃이 MVP가 필요해요. 그렇지.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랜돈이 오아피아 네토와 샤누엘에게 먹고 노는 법을 알려준다. 제2의 랜돈, 제3의 랜돈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찔하네요 정말. 진짜.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팀 최초의 100패 시즌입니다. 오프 시즌에 나름 영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게 에인절스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재미로 쓴 건데 100패 시즌 나는 이거 좀 위험하다고 봐요. 프리뷰 17번째 팀이죠. 에인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에인절스에 대해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올해 에인절스의 팀 MVP는 트라웃일지 아니면 다른 선수일지 어떤 선수를 예상하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뷰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